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현우 씨, 이 노래 아시죠? 아우, 너무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비틀즈 맞아요.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노래로 미국을 점령한 비틀즈의 이야기입니다. (1964년 2월 7일은) 비틀즈가 미국에 공식 첫 발을 내디딘 날인데요. 1960년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4인조 록밴드 비틀즈는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데뷔 이후 서서히 유럽을 점령한 그들은 마침내 1964년 2월 1일 I Want to Hold Your Hand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비틀즈는 1964년 2월 7일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야, 그러면은 미국 활동을 하기도 전에 1위를 먼저 찍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비틀즈 스스로도요, 미국에서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랐대요, 본인들도. 그러겠죠. 네. 가보지 않았으니까 체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미국 뉴욕 방송 채널들이 이동을 생방송으로 전달할 만큼 이미 인기가 엄청났던 거죠. 이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틀즈는 200여 명이 넘는 취재진과 만여 명 팬들의 환호성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월 9일, 비틀즈는 당시 미국 대표적 쇼 프로그램인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면서 미국 전역에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에드 설리번 쇼는 시청률 60%로 7,300만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돼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야,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풍이 팍 번진 거네요. 맞아요. 이 당시에 방청석을 꽉 메운 그 소녀들의 비명과 괴성 때문에 프로에 함께 출연했던 코미디언 플랭크 고신이 나는 소녀들이 지르는 괴성 외에, 소음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합니다. 네. 비틀즈 광풍을 시작으로 1964년부터 1966년 사이 롤링스톤즈, 더 무디 블루스 등 영국 밴드들이 잇따라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이때의 음악적 조류를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매력으로 10대들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야, 비틀즈 하면 그 신호등 건너는 장면이라던가 맞아요. 깔끔하게 정장 입고 있는 장면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맞아요. 저는 또 그때 당시에 비틀즈처럼 지금 한국 가수들도 그 같은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비틀즈가 진출한 후에 나중에 뭐 롤링스톤즈 가고 했으니까 맞아요. 지금 BTS 딱 먼저 자리 잡고 네. 우리 후배 가수들 쫙쫙쫙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그 MC에 이제 저희 불러주고. 너무 좋다. 코리안 인베이전 MC 어때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68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968년 2월 7일, 수십 년 역사에 걸친 경전선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 철도라는 뜻에서 두 도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경전선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잇는 순환철도망이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야,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행사였겠어요. 맞아요. 당시 하동역 광장에는요, 경전선 개통기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경전선은 남해고속도로 및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함께 영남과 호남을 잇는 간선교통로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산업 발전은 물론 생활권의 확대와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영호남을 이어주는 유일한 철도 노선이었지만 산을 둘러가는 곡선 구간이 많아 열차의 속도가 경부선보다는 조금 느렸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선 공사를 하면서 터널을 뚫어 선로를 직선화했고 2016년 7월 14일 단선으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복선 구간 개통과 함께 기존 하동역 등은 폐지되면서 새로운 신설 역사에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아마 구 하동역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 이번에는 202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0년 2월 7일은 바로 의사 리원양이 코로나19로 숨진 날입니다. 우한 중심병원 안과 의사였던 리원양은 지난 2019년 12월 말
우한 시내에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려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사흘 뒤 중국 당국은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훈계서를 쓰고 풀려난 리원 양은 병원에서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야, 진짜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위험을 알렸는데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게 벌써 2년이나 됐네요. 네. 그의 사망 소식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언론 통제에 나섰던 중국 당국은 뒤늦게 열사 칭호와 메달을 추서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의 존재를 알린 사실은 공적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의 웨이보 계정에 수천 건의 글을 남기며 그의 용기와 헌신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首先，我觉得民间对他的认可已经达到一个高度。至于官方，我个人认为官方应该再给他一些更高的一个肯定吧，更多的肯定。大家都说他是一个吹哨人，我觉得他真的是，值得这个称号。然后他首先把这个病毒的事情告诉大家，他也说明他是。 리원 양이 코로나19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지 2년. 그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병과 싸울 때 중국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복귀한 뒤에는 최전방에서 병과 싸우겠다. 절대 도망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를 앓은 뒤에도 환자에게 돌아갈 생각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참 의사셨던 거죠. 네, 그리고 2월 7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812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출생, 1974년 파나마 운하 반환 원칙 합의, 1980년 남북 직통전하 재개, 2009년 김연아 선수의 4대6 선수권 우승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달려봤는데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말처럼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